인간은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결심을 한다. 결국 미루고 싶을 때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절대 결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자, 우리가 1월 1일 날 하는 결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인간은 1월 1일에 격정적으로 변한다. 술과 담배를 끊고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고 늦잠을 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영상도 찍어둔다.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친해지는 사람 책친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3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자, 우리 책 한 권을 읽기가 힘들었던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하루하루 한 챕터씩 읽었더니 벌써 3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글 읽기가, 책 읽기가 지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우리 3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한 후에 계획하라. 자, 일단 시작한 후에 계획하라. 연애할 때는 온갖 명세로 나를 유혹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지키네. 아내가 종종 나를 놀리며 하는 말이다.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연애할 때 분명 수많은 맹세와 약속과 결심을 했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연애할 땐 사랑의 감정이 너무 맹렬했다. 정말 못할 일이 없었다. 상투적인 표현으로 밤하늘의 별도 오늘 당장 따줄 수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었고 또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린 걸까? 왜 연애할 때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지 햄릿을 읽고 깨달았다. 격정 속에서 한 결심은 격정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문제는 격정이었다. 감정이 격할 때 하는 결심, 격정.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잊힌다오. 갑자기 속에서 화학 열정이 솟아날 때가 있다. 연말에 새해에 동기부여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를 봤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등등 수많은 순간 우리는 격정에 사로잡힌다. 특히 인간은 1월 1일에 격정적으로 변한다. 술과 담배를 끊고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고 늦잠을 자지 않겠다. 결심하고 맹세하고 영상도 찍어둔다. 이 격정을 완성하는 방법이 결심이다. 내일부터 당장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고 결심한다. 내일부터 매장에서 먹고 자며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결심한다. 매일 영어 단어 20개씩 외우고 영어 문장 5개씩 외우겠다고 다짐한다. 주민센터 체육관에 등록하고 남산에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침 일찍 오르겠다고 약속한다. 저녁 7시 이후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으며 뱃살을 빼겠다고 써서 벽에 붙여놓는다. 솟아오르는 격정으로 결심하면 그 자체로 뭔가 이뤄낸 느낌이 든다. 아주 만족스럽다. 이미 내가 성장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격정이 사라지면 결심도 함께 사라진다. 격정에 사로잡혀 결심할 때 인간은 항상 자기 능력치보다 훨씬 더 큰 결심을 한다. 이룰 수 없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곧 포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3년 가까이 꾸준히 긍정학원을 외쳐온 성공 비결이 있다. 바로 결심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것. 어느 날 문득 그냥 긍정학원 영상을 찍었다.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잘 찍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일단 촬영했다. 매일 찍어보면서 긍정학원 자체가 너무 좋았음을 느꼈고 어쩌면 100일까지, 아니 더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여전히 결심은 없었다. 300일 정도가 지나자 100일, 1000일 동안 매일 긍정의 말을 외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때 결심했다. 그래, 일단 1000일까지 외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결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격정 속에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0일 동안 검증하고 느끼고 분석하고
판단한 후에 차분한 상태에서 결심한 결과이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다. 난 과거 10년 동안 매년 새해가 되면 1년에 365권 읽기를 결심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심은 2달 이상 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17년 10월 17일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바다를 하루 만에 읽었고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문득. 다음 날에는 데미안을 하루 만에 읽었고 재미를 느꼈다. 또 다음 날에는 몽실언니를 하루 만에 읽었다. 너무 신이 났다. 어느 날 문득 뿌듯함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신이 났습니다. 그 뒤로 결심 없이 그냥 읽기 시작했고 365일 동안 23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 하루도 책을 읽지 않는 날이 없었다. 아무리 피곤하고 술을 많이 마셨어도 읽었다. 결심을 지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이니까 이어가는 느낌이었다. 365일 동안 격정에 사무친 날은 하루도 없었다. 늘 차분하고 평온했다.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결심하기보다는 문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글쓰기도 문득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야구 경기를 보다가 문득 내가 소설을 쓸 수 있겠다라고 말한 후에 바로 문고점에 가서 원고지와 펜을 사서 자신의 첫 소설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썼다고 한다. 나의 첫 책 개그맨 고명환의 8줄 식스팩 프로젝트는 내가 운동하며 써놓은 일기를 엮은 것이다.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결심했던 게 아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낀 느낌과 몸이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신기해서 일기로 기록해뒀다.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다가 그 일기 이야기를 했더니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책을 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나의 첫 책이 출간됐다. 두 번째 책인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는 자기계발서를 읽다 문득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제목과 목차를 적어보며 시작했다. 이런 제목과 목차의 책이라면 나도 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고 글쓰기 학원을 찾아 그날 바로 등록했다. 결심하기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특히 격정에 사로잡혀 결심할 때 인간은 본인의 역량보다 훨씬 큰 결심을 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해야만 격정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득은 어떻게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가? 역시 평소에 내공을 쌓는 방법밖에 없다.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번역 일을 하며 책을 엄청 읽었다. 나 역시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었다. 책을 읽지 않아도 결심 대신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색하면 문득이 튀어나올 수 있다. 베네딕트 수녀원에 머물며 유럽인들의 정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 독일의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에세이 머물지 말고 흘러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머물지 말고 흘러라. 결심이라는 구실로 양심의 가책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결심은 때때로 현재의 도전을 피해 전혀 구속력 없는 미래로 도망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심은 미래로 도망치는 것이다. 내일부터 책을 읽겠다고 결심. 다짐하는 것은 내일로 도망간 것이다. 지금 당장 읽기를 시작하라. 주문한 일기장이 도착하면 일기를 쓰겠다가 아니다. 지금 당장 아무 종이나 꺼내 일기를 쓰라. 그리고 일기장이 도착하면 옮겨 적어라. 인간은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결심한다. 결국 미루고 싶을 때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절대 결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아니다. 그냥 하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결심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문득이 튀어나올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라. 결심 금지. 오늘 너무 좋은 문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내 인생의 한 문장을 찾아보려면 170페이지에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결심하기보다는 문득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1월 1일이 되면
평정심이 아닌 격정에 쌓이잖아요. 아, 난 이런 사람으로 변하겠어. 난 꼭 성장하겠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결심하는 건, 물론 계획을 하고 결심하는 건 좋지만 평정심이라기보다는 흥분된 상태, 이 격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일상, 나의 습관, 나의 일상적인 패턴에서 나오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의 제목이 일단 시작한 후에 계획하라인데, 저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선지름 후 수습,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뒤에 수습한다가 아니라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행하고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해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선지름 후수습을 해서 저도 여러 가지의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할 때 1년간의 시간 동안 그냥 쉬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래서 전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5개월 만에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 꼼꼼하게 공부하고 완벽하게 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쉬운 물건을 경매를 받았고, 지금은 그 물건이 아주 천천히 또 탄탄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픈한 에어비앤비 역시 저는 70%를 알고 한 50%에서 70% 정도 알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반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 역시 너무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험 설계사를 하는 이 직업 역시 뭔가 앞뒤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한 게 아니라 집에서 놀면 뭐하니? 경제 공부도 하고 돈 공부도 하자. 그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고 선지름을 했고, 지금은 후수습 중이면서 아주 재미있게 또 우리 고객님들의 자산관리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한 후에 계획해서 크게 후회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완벽하게 하려 하고 잘하려고 해서 길게 고민하다 그냥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 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 더 실패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후에 계획하라, 이 제목이 너무너무 저는 와닿았고요. 우리 지금 제가 책진사를 하고 있는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 동기부여를 해주는 강사님, 우리 고명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격정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으나, 저는 뭔가를 완벽하게 잘하려는 유튜버가 아닌 그냥 실수를 해도, 지금도 많이 버벅대잖아요. 실수를 해도 그냥 찍자.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거 역시 책을 재밌게 읽고 싶었고, 나와 함께 한 챕터씩 천천히 책 읽기를 시작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어제 못했다면 오늘 하면 되고, 내일도 못한다면 그 다음날 또 하면 됩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잘 해나가 볼 테니 우리 책진사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의 한 문장도 찾아보았고요. 저는 그냥 해, just do it,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책진사 여러분들도 거창한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3개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실천해보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박수와 함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